저희 남편이랑 고민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연애 기간까지 포함해서 제 남편이랑 저는 13년 동안 이제 잘 지내왔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저희 남편이 만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3개월 정도 만났다고 얘기했고 그 여자가 임신을 한 상태입니다. 남편은 저한테 계속 미안하다고, 근데 아이가 생겼으니 어쩔 수가 없다, 그쪽을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저한테 이혼을 일방적으로 계속 요구하는 상태인데, 저는 계속 남편을 설득하다가 이제 안 되나 싶어서 놓아주려고 계속 스님 말씀도 찾아보고 2년이 다 했다 생각하고 탁 놔버리라고 하셨던 말씀도 계속 찾아보고 하는데, 하루에도 수백 번씩 마음이 무너지고 제 인생을 뺏긴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아직 남편을 많이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상태에서 놓는다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기가 없어요? 시험관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뭐가 좋아요? 그냥 저한테 잘해주고요. 사람이 되게 그냥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나에게 잘해줘서 내가 남편이 좋다 하면,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가 약간 부담스러울까 부담 안 스러울까?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계속 돈을 줘서 내가 그 사람 좋다 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주는 게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남편이 나를 이해해서 좋다 하면 그 사람은 늘 내 말을 이해해 주려면 그 사람은 힘들 거 아니에요. 남편이 나를 잘 돌봐줘서 좋다 이러면 그 나를 돌보려면 그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째, 남편이 좋은 이유가 나에게 잘해줘서 좋다 하는 거는 내가 좋은 건 맞는데 그 상대에게는 부담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그 관계는 오래 가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도 내가 어떤 사람을 돌봐줄 때, 돌봐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너무 장기간 가거나 너무 요구가 많거나 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지치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라 하더라도 자식이 나이 들었는데도 계속 부모한테 경제적으로든 또는 심리적으로든 계속 의지하게 되면 부모가 지치게 된다. 그 첫째 이제 그런 문제가 있네요. 경제적으로는 어때요? 저도 일을 하긴 하는데 저는 벌이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남편의 경제력으로 그동안 계속 지내왔습니다. 그럼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경제력이 남편한테 내가 의지해 있고 거기다 애기는 없고, 그러면 그 관계는 오래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관계 자체가. 그래서 자기가 남편을 헤어지기 어려운 건 이해가 되는데,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내가 아기를 낳아주는 것도 아니고 경제력이 있어서 자기가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심리적으로 자기를 어때요? 늘 이렇게 위해 줘서 자기가 아내한테 의지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가 지속 가능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자기가 볼 때는 좀 아쉬운 건 맞아요. 그 마치 부모가 나한테 잘해주면 부모 돌아가시면 내가 정신 못 차리는 것처럼 돌아가셔도 내가 지금 그만한 남자 따로 구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죽고 나면
어떤 남자를 만나도 그만한 남자 찾기가 어렵거든요. 대부분 남편이 너무 잘해주다가 일찍 죽으면 여성이 재혼을 잘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다? 죽은 남편이 산 남자보다 어때요? 더 나한테 영향력이 큰 거예요. 옛날에 뭐 삼국지에 뭐갑니까?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이를 이기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꼭 좋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만약에 남편이 내가 돈을 벌어서 남편한테 지원해주고 남편을 또 내가 돌봐줘야 되고 남편이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애기도 안 생기고 이런 데만 이 남편이 바람까지 피웠다면 별 걱정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오히려 막 귀찮은 게 떨어져서 그동안 사귀는 아쉬움은 있지만 귀찮은 게 떨어져서 다행이다. 네 복 네가 차는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이게 생기는 문제, 나한테 혜택이 크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속 가능하기가 처음부터 애초에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지분을 결혼을 안 하고 그냥 내가 좋으니까 내가 이익이 되니까 그냥 놔두면 돼요. 이혼을 안 해주면 돼요. 사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지가 두 집 살림을 살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알아서 하겠지 뭐. 나는 내하고 이혼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면 이제 남편이 이제 뭐 문제 제기를 하겠죠. 싸우면 싸울수록 관계는 벌어집니다. 왜? 거기는 정이 가고 여기는 맨날 보면 울거나 보면 싸우고 하니까 더 실정이 나겠죠. 그러니까 오면 따뜻하게 대해주고 더 잘해주고 이혼하자 그러면 난 이혼할 생각은 없다. 이건 너가 딴 여자를 만나가 생긴 일이지 내 잘못이 아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네가 책임을 져야지 왜 나한테 책임을 미루냐.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고 지금이라도 관계를 끊고 오면 뭐 나는 그 문제 더 이상 문제 안 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지내면 돼. 그러면 이제 뭐가 오를까? 합의금이 올라가요. 그래서 뭐 남편이 뭐 돈이 좀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받지 뭐 3천 받을 거 5천만 원 받고 5천만 원 1억 받고 이렇게 어차피 헤어질 건데 그러니까 편안하게 지는 바람 피우고 지는 애 생기고 지는 또 결혼하고 근데 나는 어느 날 갑자기 뭐다 맨날 울고 남편이 잃고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시작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지가 한 거잖아. 그지? 그러나 이제 내 스스로 돌아보면 나한테도 이런 이 관계가 지속되기 어려운 이런 요소가 있었다 하는 걸 자기가 자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다 이익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놔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 관계는 이렇게 지속 가능하지 않을 문제를 잉태하고 있다. 자기가 어리석어서 그 꿀맛, 그 좋은 맛에만 빠져서 이빨 빠지는 거 생각 안 하고 달콤한 사탕만 먹고 그동안에 있었는데 이제 이빨 빠지는 고통이 닥쳤다. 그래서 이거는 남편을 미워할 일도 아니고 뭐 전생의 업도 아니고 하나님의 벌도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자초한 일에 들어간다. 그걸 내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헤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다. 제일 좋은 거는 그래 너 만나서 그동안 13년간 즐겁게 보호받고 정말 잘 살았다. 고맙다. 그래 그동안 고마웠으니 헤어지자. 이렇게 헤어지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뭐 이건 내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근본적인 이런 예측을 못한 나의 잘못은 있지만 그 사람한테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의 어떤 사회적 책임은 상대가 져야 될 일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혼을 해주는 거는 너만 좋은 일이 되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는 수행자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제 보통 사람이라면 두 번째, 이제 조금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래. 너 잘못을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나 우리의 결혼 생활은 나는 유지해야 되겠다. 우리가 뭐 아무 다른 문제도 없지 않느냐. 아기를 꼭 갖고 싶다면 입양해도 되고, 뭐 시험관 해도 되고, 남은 일이니까 그냥 가자. 이렇게 그냥 해서 자기가 두 사람 데리고 살기 어려워서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정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뭐 나한테 배상을 더해주고 정리를 하든지, 조건이 적절히 맞으면 어때요? 그래, 네가 이렇게까지 한다니까 그래, 봐줄게. 인심 쓰고 돈 벌고 이렇게 하는 길이 있지. 이게 이제 세상에서 조금, 수행이라기보다는 세상에서 조금 자기 이익을 챙길 줄 아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세 번째, 이제 약간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 이제 보통 사람들이죠. 난리를 피우고 아글아글 쓰고, 그래서 매일 울고 괴로워하고, 그러면 남편은 더 정이 떨어지고 더 멀어지고,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빠가면 나도 바람 피운다 이렇게 나간다든지, 뭐 화가 나가 어떤 행동을 잘못하든지, 제가 폭행죄가 되든지 주거 침입죄가 되든지 질투심에 눈이 멀면 이제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제 보상도 못 받고 두 사람 사이가 뭐 되고 원수 되고 보상도 못 받고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인생의 패배자가 된다. 그래서 과거 13년도 바보같이 살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대부분 다 이렇게 결론을 맺더라고. 내가 보니까 쥐가 쥐약을 먹듯이. 내 생각은 최소한도 이런 바보짓은 좀 안 했으면 좋지 않을까. 조금만 현명하다면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았다는데 집착할 필요가 없어. 늘 얘기하듯이 주식을 10,000원 주고 샀는데 지금 떨어져서 8,000원이 됐어. 옛날에 좋은 남편인데 기스가 나가 지금 중고차가 됐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중고차 가격에 맞춰서 이걸 팔고 사는 게, 딴 거 사는 게 나은지, 어차피 사봐야 중고차 살 바에만 그냥 이거 타는 게 나은지는 내가 결정을 하는 거다. 새로운 선택. 이 사건이 생긴 게 현실이고, 여기서 나는 다시 또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이럴 때 그 여자도 어때요? 내 남편을 데려가서 살았잖아, 그지? 늘 딴 남자하고 살던 남자하고도 사는 여자가 있는데, 늘 나하고 살다가 딴 여자 잠깐 만나는 거, 그거 사는 게 뭐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한번 생각해 봐. 만약에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하면 그 여자는 늘 딴 여자하고 살던 남자를 가끔 만나잖아, 그죠? 근데 나는 가끔 딴 여자 만나는 남자를 늘 데리고 살잖아. 그 여자보다 내가 유리해요, 불리해요? 훨씬 유리하잖아. 근데 왜 내가 난리를 피우고 그건 웃고 그래? 이게 딴 여자가 없을 때, 출발할 때를 전제로 해가 집착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현재 상황에도 내가 그 여자보다 유리한 거예요. 나는 이미 결혼했다는 모도가지 있고, 법적인 책임도 있고, 13년간 살은 것도 있고, 유리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갖고 뭐 흥분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조금 기세가 난 건 사실이야. 그 정도 감안해서 수습을 하려면 여기서 조금 현실을 받아들이고 냉정하게, 뭐 딴 여자 좋다는데 그걸 13년간만 사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13년의 좋은 추억을 간직한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 간직한 게 낫잖아. 근데 지금 미워해버리면 어떠냐? 14년도 후회거리가 된다는 거야. 이 정도 선에서 그래, 뭐 니하고 그동안에 잘 지냈다, 좋았다, 그래, 네가 딴 여자 좋다니까. 딴 여자 좋다는데 그 옆 바지가랑이부터가 사는 거 자존심 안 상하나? 내가 좀 들어보니 좀 불쌍하다. 왜 불쌍한 거에서 그래서 내가 꼬치꼬치 물어본 거예요.
거기 돈도 거기 걸렸고 돌봄도 걸렸고 그러니까 어린애 같이 사니까 엄마 이런 애처럼 그럴 수 있겠다 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책이라 그러면 그래 고맙다 하고 그냥 가도록 하는 거야. 근데 세상에서 약간의 이익을 추구하려면 이혼은 끊이지도 마라.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자꾸 버텨가지고 어때요? 그렇게 관찰을 하든지 혼을 내주더라도 언제쯤 혼내줘야 돼. 그 여자하고 정리가 다 되고 나한테 왔을 때 그때 혼내줘야 돼. 이혼을 하더라도 그때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도갈 데 없도록. 아시겠어요? 일단 끌어와가지고 저쪽을 끊어놓고 그러고 나한테 달라붙을 때 그때 딱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복수를 하려고 해도 그래야 이게 복수가 제대로 돼. 지금 딱 잘라주면 좋은 일 때나 안 되나? 좋은 일 때지. 지금 화내도 좋은 일 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데리고 살든지 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최선의 이제 협상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은 뭐 애 생겼다는 핑계로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건 봐주면 안 돼요. 조금 더 울고 먹을 게 좀 남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현명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지금 협상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 지금 살고 있는 자기 명의 아파트도 다 주고 너한테 2년 동안 생활비도 주던 거 계속 줄 테니까 그냥 이혼만 해달라. 계속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나는 이혼하기 싫다.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가고 싶으면 가는데 나는 이혼은 못하겠다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진짜 눈도 안 쳐다보고 너무 저도 마음이 힘들어서 잘 지내보자 그래도 이렇게 됐지만 집에 아직까지 그래도 있는 동안에는 같이 잘 지내보자 했는데 솔직히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어제 얘기를 했어요. 밥 차려주면서 밥 먹으라고 하고 이혼 나도 생각해보겠다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제가 진짜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든 거는 어쨌든 제가 스스로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스님한테 기도문을 받고 싶어요. 제가 매일 108배를 하면서 제 마음이 좀 편해질 수 있게. 그럼 오늘부터 부처님 별일 아닙니다. 내가 들어서는 아무 별일이 아니에요. 내버려 두면 돼요. 들어오면 들어오고 안 쳐다보면 안 쳐다보고 나가면 나가고 내가 그걸 갖고 기분 나쁠 필요 없다. 그럼 웃으면서 얘기하면 되지. 똥견형이 성낸다더니 이런 네가 저질러 놓고 왜 나한테 성질 내냐. 웃긴다 너 이러면서 밥은 차려주고 이렇게 그냥 유머스럽게 그냥 생활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별일 아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 그러다면 지가 가고 싶으면 이제 보상이 두둑하면 뭐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해 내 봐줄게 이러고 보내주면 되지. 그걸 그렇게 말해놓고 내가 괴롭다 이런 거는 이제 언내 같은 생각이다는 거. 감사합니다. 네, 그 여러분들 봐라. 어떤 사건이 생기면 잘해준 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초상집에 가보면 이거 알 수 있거든. 남편이 애매겠고 돈도 못 벌고 이런 집에는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어떻게 우는지 알아요? 아이고 그 인간 그렇게 돈 달라는 때 막 줄 거를 아이고 그 인간 그렇게 뭘 하겠다는 거 막 하게 내둘 거를 불쌍하게 이렇게 울어요. 이렇게 우는 집은 죽은 사람을 생각하고 울어요. 죽은 사람한테 내가 막 해달라는 걸 해줄 걸 내가 못 해줘서 미안하다 이렇게. 근데 그런 사람은 장례 치르고 나면 막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를 만나도 그 남자보다 괜찮은 남자예요. 근데 잘해준 남자는 어떠냐? 대부분 어떻게 우느냐? 아이고 당신 죽고 이제 난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대부분 울어요. 아시겠어요? 내 어떻게 사느냐고 울어요. 남편 죽은 사람 낳아놓고 내 어떻게 사느냐. 이게 어린애거든요.
저 두 애를 내가 어떻게 키우고 사느냐, 이래 낳아놓고 값버리면 어떡하느냐, 이래 울어. 그러면 이런 여성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사실은. 뭐 엄청나게 울고 엄청나게 정신이 없고 막 나중에 죽은 뒤에도 못 차리고 이러니까 사랑이 깊은 난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잃은 애 같거든요. 그 부모 잃은 애는 어때요? 누가 돌봐줄 다른 사람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재혼을 빨리 합니다. 이렇게 울수록 오히려 죽은 사람 걱정하는 이런 여성들은 좀 울다가 말고 자기 일하고 꼭 남자가 필요했던 건 아니잖아. 그동안 있어도 없는 것보다 못한 남자하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어떤 남자를 만나도 그 남자보다 낫고 또 남자가 별 필요가 없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제한된 시간에서는 좋은 남자 나쁜 남자가 있지만 크게 어떤 변화까지 고려해서 보면 어떤 게 더 좋은지 그건 알기가 좀 판단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잘해주기 때문에 연애하다가 결혼하면 오래 가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잘해주는 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결혼해가 생활해보면 그게 실제로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럼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독약이든 음식, 꽃이 예쁘게 피는 거하고 똑같아.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알면 결혼이 안 되겠지, 그지? 그런 것까지 너무 알면 나처럼 이렇게 사는 거야. 몰라야 돼. 몰라가지고 눈이 어두워가지고 속기도 하고 욕도 하고 괴로워하지만은 그래도 또 사는 재미가 안 있습니까? 욕을 하면서도 또 살고 그래 놓고 또 헤어지면 또 욕을 해가 헤어져 놓고는 또 외로워서 못 살아요. 그래서 세상 일에 제가 별로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웃다가 내일 울을 일이고 오늘 우는데 또 내일 보면 웃고 그러잖아요. 자, 아무튼 큰일이라.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한다? 큰일? 아니다. 여기서 끝내도 괜찮죠. 13년간 힘들게 사는 사람들 14일간 재미 봤나 안 봤나? 봤으니 그만해도 고맙다 이렇게 되고 또 여기서 내가 안달을 하면 내가 을이 되고 여기서 내가 평정심을 유지하면 누가 갑이 된다? 내가 갑이 돼. 내가 갑이 되면 주도권을 내가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주도권을 지금 사고는 상대가 쳐놓고 내가 지금 주도권을 뺏기고 지금 눈치 보고 전전긍긍 하잖아요. 왜냐하면 어리석기 때문에, 어린애기 때문에, 의지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 여기에 이제 약간 미쳐서 광분하면 이제 원수되고 다 잃고 이제 실패한 낙오된 인생이 된다.